아래는 주어진 텍스트를 한국어로 번역한 내용으로 한국 문화와 요청하신 기준에 맞춰 작성되었습니다. 번역은 분석적이고 날카로운 보도 스타일을 유지하며 한국 독자들에게 익숙한 문체와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정치적, 역사적 맥락을 고려해 중립적이면서도 흥미를 유발하는 톤을 유지하고 비유와 생동감 있는 표현을 활용했습니다. 원문의 개인적인 어조에 자신이 믿는다 등은 제거하고 익명성을 유지하며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스타일로 재구성했습니다. 6월 17일 가자지구의 비극과 서구 언론의 침묵 이스라엘-이란 전쟁의 정보전쟁. 지난 6월 17일 이스라엘이 이란 영토에 대한 공격을 시작한 지 5일째 되는 날 가자지구에서 끔찍한 인도주의적 참사가 발생했다. 이스라엘 탱크가 구호품을 기다리던 민간인 군중을 향해 포격을 가해 최소 59명이 사망하고 22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다. 현지 의료진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대부분 남성, 여성, 그리고 어린이를 포함한 비무장 민간인이었다. 현지 목격자들은 수천 명이 빵 몇 조각과 밀가루 한 포대를 얻기 위해 절망적으로 줄을 서 있던 순간 이스라엘 탱크가 최소 2발의 포탄을 발사했다고 전했다. 소셜미디어에 공유된 영상은 피로 물든 거리와 무너진 희망을 생생히 보여준다. 가자지구는 더 이상 삶의 터전이 아니라 지상의 지옥으로 불리는 곳이 되었다. 이 참사는 가자지구의 구호 체계가 사실상 붕괴되는 상황에서 일어났다. 이스라엘은 봉쇄를 부분적으로 완화한 뒤 미국과 함께 가자 인도주의 기금 GHF를 설립해 구호품 배급을 관리하고 있다. 이스라엘 방위군 IDF이 보호하는 배급소를 통해 300만 끼 이상의 식량을 배포했다고 GHF는 주장하지만 현지 당국에 따르면 수백 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이 배급소에 접근하려다 목숨을 잃었다. 유엔은 이 체계가 비효율적이고 위험하며 인도주의적 중립 원칙을 위반한다고 경고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구호품을 장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하마스는 이를 부인한다. 그러나 더욱 충격적인 것은 서구 언론의 침묵이다. 비무장 민간인을 겨냥한 명백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뉴욕타임스, BBC, AP, CNN, 로이터, 가디언 등 주요 서구 언론은 이 사건을 본격적으로 비판하지 않았다. 기사가 나온 경우에도 신중한 어조로 사건의 잔혹성을 희석하거나 모호하게 다루었다. 반면 이란이 상대적으로 적은 인명 피해를 초래한 보복 공격을 감행했을 때는 서구 언론이 즉각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다. 이러한 편파 보도는 서구 언론의 공정성과 인권을 위한 자유 언론의 상징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정보 전쟁 이란이 패배한 전장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갈등은 더 이상 포탄과 미사일에 국한되지 않는다. 첩보 금융 소셜미디어 인프라 그리고 글로벌 언론에 이르기까지 소리 없는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특히 언론 전쟁에서 이란은 심각한 열세에 놓여 있다. 현대 전쟁에서 진실은 대중 언론이 아닌 미국, 러시아, 중국 같은 강대국의 정보기관이 쥐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들조차 전체 진실의 일부만을 알 뿐이다. 일반 대중은 뉴스 기사, 그리고 소셜미디어의 짧은 영상에 의존한다. 문제는 서구 언론이 글로벌 정보 흐름을 거의 독점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처럼 인터넷과 언론을 엄격히 통제하는 국가를 제외하면 CNN, BBC, 로이터, 뉴욕타임스 같은 매체가 전 세계 정보의 게이트키퍼 역할을 한다. 이들은 여론을 형성하고 진실을 왜곡하거나 은폐하며 피해자를 외면하고 가해자를 미화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쥐고 있다. 이스라엘-이란 갈등에서 서구 언론의 편파성은 명백하다. 이스라엘은 항상 정당방위나 피해자로 묘사되고 이란이나 팔레스타인의 대응은 지역 안정을 위협하는 도발로 낙인 찍힌다. 6월 17일 가자지구 참사 당일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는 ABC 뉴스에 출연해 이란은 영원한 전쟁을 원하며 우리를 핵전쟁의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 이스라엘은 악의 세력에 맞서 핵전쟁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 증거치 없이 선전적 성격이 강한 이 발언은 서구 언론에 의해 광범위하게 보도되었다. 반면 이스라엘의 인권 침해와 민간인 공격에 대한 비판은 모호한 표현으로 축소되거나 독립적 조사를 통해 끝까지 추적되지 않는다. 서구 언론의 편파성 구조적 문제, 서구 언론의 편파성은 단순히 우연이 아니다. 주요 서구 언론사들은 유대계 인사들이 운영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자동으로 편파성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동정적 시각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 결과적으로 정보의 불균형이 심화된다. 이스라엘은 방어하는 국가로 이란은 글로벌 위협으로 묘사된다. 반면 이란은 프레스 TV, 알알람, 뉴스, 네트워크 같은 자체 채널을 통해 목소리를 내지만 서구 언론에 비해 국제적 영향력은 미미하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스라엘의 언론 공격이다. 지난 6월 16일 이스라엘은 이란 국영방송 아이아립을 공습했다. 생방송 중이던 스튜디오에서 폭발음과 함께 천장이 무너지고 파편이 흩어지는 장면이 전 세계에 공개되었다. 이스라엘은 이 공격을 즉각 인정하며 책임을 졌다. 언론인보호위원회 CPJ는 생방송 중인 방송국을 폭격한 것은 국제인도법 위반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단순한 군사적 대립을 넘어 상대방의 목소리를 완전히 지우려는 정보전쟁의 새로운 국면을 보여준다. 가자지구의 언론인 학살과 이스라엘 내부의 검열, 이스라엘의 언론 탄압은 가자지구에서도 이어진다. 유엔과 CPJ에 따르면 2023년 10월 이후 가자지구에서 최소 173명의 언론인과 미디어 종사자가 살해되었다. 이는 1992년 CPJ 설립 이후 단일 분쟁에서 기록된 가장 높은 언론인 사망 수치다. 대부분은 현지 상황을 보도하던 팔레스타인 언론인이었다. CPJ 중동지역 대표 사라 카나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약 200명의 언론인을 처벌 없이 살해한 것은 다른 지역의 미디어 공격으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정보 통제가 강화되고 있다. 2023년 10월 7일 이후 제정된 국가안보 비상법에 따라 이스라엘 시민은 피해 상황을 촬영하거나 소셜미디어에 업로드하는 것이 금지된다. 6월 17일 하이파에서 외국 언론인의 장비를 압수한 이스라엘 경찰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유출되었으나 곧 삭제되었다. 이는 이란이나 하마스의 공격 성공 이미지를 차단하려는 의도였다. 정보전쟁의 승자, 이스라엘의 전략. 이스라엘의 정보전쟁 승리는 군사력이나 기술뿐 아니라 서구 정부 AI팩 같은 로비 단체 그리고 정치적 내러티브를 전문적으로 설계하는 네트워크의 지원 덕분이다. 이들은 뉴스 기사, 트위터 헤드라인 하나가 포탄보다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며 전쟁을 정당화하지만 정작 이스라엘은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SIPRI에 따르면 80, 90개의 핵탄두를 보유한 비공식 핵강국이다. 이스라엘은 1960년대 프랑스의 기술 지원으로 디모나잇에서 비밀 핵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며 미국을 포함한 서구 동맹의 보호를 받는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않으면서 이란의 민간 핵 프로그램마저 비판할 권리를 주장한다. 언론 제4의 권력 서구 언론이 제4의 권력으로 불리는 이유는 단순하지 않다. 이미지가 진실보다 빠르게 퍼지는 세상에서 기사나 뉴스는 대중의 감정을 형성하고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 편파적이거나 의도적으로 진실을 은폐하는 언론은 전쟁터의 비극을 넘어 전 인류의 인식 속에서 또 다른 재앙을 만든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당시 서구 언론은 러시아가 세탁기 칩으로 미사일을 만든다거나 매주 미사일이 고갈된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감정적이고 조롱 섞인 보도는 러시아의 패배가 임박했다는 착각을 심었지만 실제 전장은 달랐다. 이는 서구 언론의 이야기꾼 기술이 얼마나 전문적이고 동시에 얼마나 공정성을 결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결론 진실을 위한 싸움, 이스라엘-이란 갈등은 단순한 군사 충돌을 넘어 정보 전쟁의 양상을 띈다. 서구 언론의 편파성과 이스라엘의 언론 탄압은 진실을 왜곡하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지운다. 가자지구의 비극이란 방송국 공습, 그리고 수백 명의 언론인 사망은 이 전쟁이 단지 총칼로 싸우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진실을 위한 싸움은 이제 전 세계가 함께 해야 할 과제다. 과연 누가 이 전쟁의 내러티브를 쥐고 미래를 결정할 것인가?